30년 공직 생활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던 첫 번째 버킷리스트에 이어서 두 번째 버킷이었던 히말라야에 2022년 12월 16일 인천국제공항. 고인서 회원들이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고인서란 이름은 서울에 살고 있는 고창 사람이란 뜻으로 고향 선후배들로 이루어진 친목 모임입니다. 고인서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6차례의 힘든 훈련 산행을 통해 해발 4,500m인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 마르디 히말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준비했습니다. 멀리 하얀 설산의 환영을 받으며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일간의 여행 비자를 발급받은 후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트레킹을 도와줄 현지 스태프들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메리골드로 만든 꽃다발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 난 네팔이 맞는 것 같아. 아, 8년 만에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 불렀으니까. 기솔. 네, 기술라고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기다리던 히말라야 트레킹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7일 트레킹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멀리 마차푸차레와 마르디 히말 베이스 캠프에 아침 햇살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트레킹의 시작 도시인 포카라로 가기 위해 카투만두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네팔은 산악 지형이 많아 국내선의 경우 비행기가 연착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다행히 우리 팀의 비행기는 일정대로 출발하는 행운도 따랐습니다. 대원들의 컨디션도 좋아 보이며 포카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포카라행 비행기는 50인승 프로펠러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비행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승무원이 소음을 나누어 주는데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귀를 막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포카라행 비행기는 오른쪽 좌석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륙 후 10여 분이 지나면 멀리 히말라야 설산이 보이는데 오른쪽 좌석에서 잘 보이기 때문이죠. 포카라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아직 아날로그가 대세입니다. 느리지만 불편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됩니다. 대원들이 직접 짐을 내리고 운반을 했습니다. 포카라 공항에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짐을 옮기는 대원들의 표정이 약간은 들떠 있는 듯 보이죠? 트레킹 시작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차량에 짐을 싣고 이동해야 합니다. 대원들의 짐을 실은 차량은 1시간을 달려 트레킹 시작 지점인 칸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칸데 마을에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식품과 대원들의 짐을 포트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모모라고 불리우는 현지식 만두로 간단하게 요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화이팅과 함께 1일차 트레킹을 시작하였습니다. 1일차 트레킹은 칸데에서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대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칸데 마을을 지나면서 보는 마을 풍경은 흡사
우리네 농촌 마을과 비슷했습니다. 이곳은 트레커들의 왕래가 잦아서인지 담벼락에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조그만 언덕 위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집이 보였는데요. 궁금해서 잠시 들렸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한국과 인연이 있었다고 하네요. 첫날 대원들의 분위기가 즐거워 보입니다. 칸드에서 1시간 30분을 걸어 오늘의 목적지인 오스트레일리안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란 명칭은 과거 호주 히말라야 원정대가 이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캠프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캠프에 도착한 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트레킹 중에 식사는 한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식사는 비빔밥입니다. 요리사는 네팔 사람인데요. 과거에 한국 원정대에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나물 무침까지 할 정도로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쓴맛 날 때까지? 엄청 많이 넣어, 엄청 많이 넣어. 참기름을 좀 많이 넣어야 그래야 비비기 편해. 대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화려한 비빔밥의 비주얼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니들이 맛을 알아? 물론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는 식사였습니다. 맛있는 비빔밥으로 행복감을 채운 뒤 갑자기 다가온 여유를 즐겼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캠프에는 그네가 있어 모처럼 망중환을 즐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아기자기한 풍경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처럼 한가한 너무나도 여유로운 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트레킹 1일차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트레킹 2일차 해가 떠올랐습니다. 캠프에서 바라본 풍광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을 머금은 안나푸르나 남봉과 히온출리, 그리고 마차푸차레의 수줍은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트레킹 2일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일차는 포레스트 캠프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대원들 모두가 상쾌한 기분으로 화이팅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마르디 히말은 마차푸차레 바로 앞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마르디 히말 베이스 캠프 트레킹 코스는 개발된 지 10년이 채 안 되어 아직 덜 알려진 코스입니다. 이곳은 외국인보다는 네팔인이 많이 찾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레킹을 하다 보면 망국기처럼 보이는 깃발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불교 경전을 매달아 놓은 타르투입니다. 이곳에는 트레커들의 염원을 담은 돌탑도 있네요. 천천히 고도를 높이며 걷다 보니 피탐 데우랄리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나푸르나 남봉을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늘의 목적지인 포레스트 캠프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목표 지점 안내판은 대원들에게 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줍니다. 아스하게 느껴지는 겨울 햇살을 받으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언덕을 올라서니 물소 무리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물소들은 트래커들의 모습이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죠. 트래커들을 위한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머문 노지에서는 집주인이 마당에서 대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엮는 모습이 어릴 적 시골에서 봤던 대나무 발을 엮는 모습과 비슷하다 느껴졌습니다. 이 2일차 점심은 라면입니다. 자칫 잃기 쉬운 입맛을 돋구는 데는 한국 라면만한 게 없지요. 트레킹할 때 식사는 행동식이 아닌 이상 물이 있는 노지에서 가능합니다. 얼큰한 라면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기분은 더욱 상쾌해졌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왜 고산증이 오는 걸까요? 그건 나무들이 올라가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오늘은 고도를 600m 가까이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고산병의 가능성이 있어 더욱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행히 포레스트 캠프로 가는 길에는 원시림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숲이 울창했습니다. 흙을 밟는 소리와 나뭇잎 밟는 소리가 어우러져 발걸음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듯 했습니다. 숲길은 대부분 흙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나온 듯한 황홀한 숲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와 이야기하며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원들은 숲길을 걸으며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끼와 함께 피어있는 어여쁜 야생화가 대원들을 격려해 줍니다. 아름다운 숲길 덕분이었는지 우려했던 고소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마스테. 이틀째 산행 오후 3시 30분 트레킹 2일차 목표 지점인 포레스트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끝나야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대원들이 머무를 롯지 앞마당에는 하르초와 솥대처럼 생긴 기둥에 불교 경전을 매달아 놓은 룽다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원 모두 안전하게 2일차 트레킹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트레킹 3일차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해발 3,000m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캠프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염소 무리가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 염소들은 주로 방목을 하는데 트래커들이 익숙한지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쉬고 있는 염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염소들은 봄에 풀이 자라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숲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나무에 걸려있는 포대를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친환경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립공원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로우 캠프가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울창한 숲길은 대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 듯 했습니다. 해발 3,000m가 가까워지는데 컨디션 이상을 호소하는 대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포레스트 캠프를 출발한 지 3시간이 지나 로우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트래커들이 늘면서 로우 캠프에는 마을을 형성할 만큼 많은 롯지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특별히 네팔 전통 음식 달밭을 먹기로 했습니다. 먹고 한 30분 쉬었다. 이 음식 나온 게 달밭. 달은 녹두입니다. 아, 녹두밥. 예. 이 팥. 이거는 따르까리. 이거는 아짜라고 피클. 영어로는 피클이고. 그리고 이거 딱 이렇게 누르셔서 여기 녹두 뿌려셔서 이렇게 비벼서. 이거는 반찬이야? 와, 와우. 맛있습니다. 내래 미쳐자. 미쳐자. 맛있다가 뭐예요? 미쳐사입니다. 미토사. 녹두 밥 위에다가 뿌려서 비벼서 드셔야 됩니다. 조금씩 먹어 드셔보시고.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달밭을 처음 먹어보는 대원들이지만 맛있습니다. 입맛에 맞았는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러워서 아니, 근데 드셔보자. 어떻습니까? 대원들 중에는 현지인처럼 맛을 느끼기 위해 손으로 달밭을 먹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야채를 넣으니까 더 잘 먹는데 이걸 그냥 달밭으로 따뜻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오늘의 목표 지점인 바달 단다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고도가 3,000m를 넘어서면서 고산병 예방을 위해 대원들에게 더욱 천천히 걷도록 하였습니다. 걷는 중간에 오늘의 목적지가 표시된 안내판이 보였는데요. 이 로지 중에서 여기에서 여기가 한 20분 정도. 여기는 후지의 옛날의 로지라서 여기 새로 만든 거예요. 여전히 숲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험상 고산병은 주로 3,000m 이상에서부터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고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천천히 걷고 물을 많이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도에 따라 신체 기능을
적응시키는 방법이죠. 숲길이 끝나면서 능선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야는 확보가 되었지만 날씨가 흐려 히말라야의 장엄한 풍경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히말라야 날씨는 변화무쌍해서 오후가 되면 구름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고 늦어도 오후 2, 3시까지는 트레킹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서 대원들은 밝은 모습으로 화이팅을 외치며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인천을 출발해 3일 동안 낭만 트레킹을 이어오면서 무한 자유를 만끽한 고인서 대원들. 앞으로 이들 앞에 펼쳐질 해발 고도 3,000m 이상의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부를 기대해 주세요. 한번